네, 죄송합니다. 오늘 9시 30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체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중당 대변인 김재현입니다. 오늘 홈플러스 양대 노조, 홈플러스 일반 노조와 마트 노조 홈플러스 지부 그리고 서비스 연맹에서 지금 최근 소식이 들리고 있는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세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일반노조 이종성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의 주재현 위원장님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연맹 이경욱 사무처장께서 기자회견 낭독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 이종성입니다. 최근에 MBK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리츠펀드 이 자체가 저희 노조는 매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고용되어 있는 2만 5천 명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거기와 관련 업종에 근무하시는 2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자본들의 무자비한 약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리츠펀드 기업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 정도에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리츠펀드 자체가 부동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아파트, 임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리츠펀드가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그 양대 노조가 MBK 사모펀드와의 싸움을 시작하려고자 합니다. 취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 주재현입니다. MBK는 지난 5월 8일 부동산 투자회사인 홈플러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홈플러스 매장 40개를 증권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회사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홈플러스 리츠는 홈플러스가 직접 보유한 전국의 80개 매장 가운데 40곳을 보유하게 되고요. 지분평가의 기준으로 약 2조 원 안팎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MBK의 리츠 매각은 홈플러스의 알짜배기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해서 2015년 인수 당시에 차입금 4조 3천억 원을 회수해서 갚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홈플러스 자산의 70%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은 팔려나가고 영업권만 남는 쭉정이 기업으로 홈플러스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멀쩡한 매장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홈플러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는 덩치만 클 뿐 동네 편의점과 똑같은 신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MBK는 아시다시피 투기자본입니다. 사모펀드입니다. 이 MBK는 홈플러스의 지속적인 경영과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이 홈플러스를 다시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BK는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회사의 직원들 임금과 복지를 줄이게 될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 인력 감축, 폐점, 분할 매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이 홈플러스의 발전을 위해서 2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4월 18일 발표된 부천 중동점 매각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동점은 적자 매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K는 영업이익보다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멀쩡한 매장을 하루아침에 매각하고 폐점한 것입니다. 양대 노조는 투자금 회수와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MBK의 리츠 매각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MBK가 과연 홈플러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으로 리츠 매각으로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가 무엇이며 리츠로 매각할 계획인 40개 점포는 어디이며 임대 계약 방식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리츠 매각 이후에 동기매점과 부천 중동점과 같은 폐점과 매각이 그리고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BK가 지금까지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매장의 정확한 개수와 매각금의 총액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요.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토부에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은 하나도 없고 대규모 해고 사태,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식의 리츠 매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동자 수만 명의 생계와 고용이 걸려있는 만큼 각계 당사자의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토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방식으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형식상으로 인가를 한다면 국토부는 이 홈플러스 매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이 40개 리츠 매각 소식을 듣고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물주의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리츠 매각 이후에 이 대주주인 주주들이 건물주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도 없고 제약 장치도 없습니다. 이 홈플러스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건물주들의 이 대주주들의 주주들의 갑질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이 홈플러스에 처한 현실을 국토부와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기사를 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경봉입니다. 2015년 영국 자본인 테스코가 MBK 파트너스에 M&A를 하고 한국을 철수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서비스연맹은 민주노총과 또 제 시민단체와 함께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투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리츠 매각 관련해서도 서비스연맹이 앞장서서 민주노총과 제 단체들 함께 대책위를 만들어서 투쟁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국토부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10만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서의 신종수법인 구조조정, 우리 리츠 매각 저희는 막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투기자본 MBK 홈플러스 4조 원대 대형 리츠 매각은 약탈 행위이다.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3년도 안 되어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장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있다. 2016년 동대문점 등 5개 매장, 2017년 강서점, 올해는 부천 중동점을 매각하고 11월 폐업하겠다고 발표했다. MBK는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유통화 기법으로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였고 올해부터는 리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MBK는 홈플러스 142개 매장 중 40개 매장을 묶어서 리츠를 설립하고 그 자본을 주식시장에 공모할 그 지분을 주식시장에 공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토부의 리츠 자산관리 3월 국토부의 리츠 자산관리 회사 인가 신청을 했고 7월쯤 인가가 날 예정이다. MBK는 리츠의 20%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조달한 자금은 인수금융 상환과 점포 리뉴얼에 쓰겠다고 한다.
리츠 상장에 성공하면 홈플러스에 유입되는 현금은 3조 6천억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가량으로 2015년 홈플러스 인수금융 4조 3천억 원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BK 최우선 과제는 홈플러스 차입금을 상환하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다. MBK는 마트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해지하고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인수 직후부터 영업이익과 부동산 매각으로 들어온 현금을 빼내갔고 1조 원의 신규 투자와 매장을 폐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사모펀드에게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리츠는 홈플러스의 수익을 뽑아 갈 수 있는 최선의 구조이다. 리츠는 홈플러스의 땅을 팔아 홈플러스가 임대하였으며 이를 관리하는 회사도 사실상 MBK이다. 즉 법인만 다를 뿐 MBK가 자신의 자산을 이리저리 재배치하는 것이다. 재배치의 목적은 홈플러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수억을 안전하게 빼가는 것이다. 리츠는 홈플러스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뽑아가서 리츠 투자자에게 6% 배당을 지급하고 운영사에게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MBK는 차입금 상환 등 경영상 이유 때문에 부동산 매각과 리츠 상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현재 80개 매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인수금을 상환을 연장할 수도 있다. 현재 인수금융 이자가 4.5%이므로 은행 대출은 리츠보다 낮은 금리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리츠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리츠 상장으로 홈플러스는 영업권과 브랜드만 남는 껍데기 회사로 전락하여 영업 리스크가 상승한다. 홈플러스가 사업회사와 부동산을 보유할 홈플 상장 리츠로 분할되어 사업회사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면 다른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도 쉬워진다. 이럴 경우 홈플러스는 다양한 인수자에게 분할 매각되거나 일부 폐업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MBK가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면 남은 영업 부분의 처리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매장 판매 업체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임대료 부담이 없으므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도 담보 대출 등으로 버틸 수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는 홈플러스 영업은 기존 자기 상가를 가진 영업에서 노점상으로 내몰린 것과 다름없다. 리츠 상장은 홈플러스 10만 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부동산을 상실하고 높은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고 신규 투자는 중지된 홈플러스의 경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자산을 처분하고 높은 배당과 고율의 임대료로 홈플러스 수억을 빼가는 대만 혈안이 된 MBK의 빨대 경영은 배임 행위이다. 리츠로 인해 유통업체 2위인 홈플러스는 수익률이 감소되고 최악의 경우 공중 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토지 공개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있는 부동산이 약탈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츠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분양 등으로 유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이익만 챙기고 고율의 임대료로 임차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홈플러스 리츠 설립에 대해서 국토부의 인가는 보류되어야 하고 정부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기꾼들과 불로소득자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연맹은 리츠 설립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임차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홈플러스 일반노조 감사합니다.